10월에 지난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 아무래도 150조 원 보물선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래도 신일그룹이 특히 또 러시아 순양함인 돈스코이를 발견했다며 이를 담보로 암호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역시 뜨거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 이에 많은 문제점을 제기를 하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역시 ICO 열풍의 반증이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 역시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이렇게 ICO에 대한 평가가 좀 극과 극으로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좀 더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블록체인 인사이트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저희 라인업부터 함께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에는요.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와 함께 이번 주 집중 진단해볼 내용들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블록체인 픽 시간에는요. 오늘 저희 노이아 네트워크의 도마스 포빌라우스카스 공동 설립자와 함께 회사 개발 기술에 대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볼 테고요. 저희 마지막 이어지는 크립토 인포 시간에는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암호화폐 실전 전략과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내는 시간 블록체인 인사이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블록체인 이슈들 살펴보고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이죠. 블록체인 이슈업 시간인데요. 저희 오늘 이번 주 어떤 이슈들 살펴볼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암호화폐를 정식 통화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회사 디렉시온이 신청했던 비트코인 상장지수 펀드의 승인 여부를 9월로 연기했습니다. KT가 세계 최초로 상용통신만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했습니다. 분산 원장 기술을 도입한 새로운 결제 시스템이 영국에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영국은행이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하고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영국 내 은행 업무 거래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이슈업 함께 하실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 박재준 대표 나와 계십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굉장히 말이 많았던 한 주였는데 신일그룹 얘기도 그렇고, 근데 그것보다도 저희 일단 우선 지난 주말에 열렸던 G20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긍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평가 모두 엇갈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는 반면 아무래도 자금 세탁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슈부터 저희 좀 같이 살펴보면 될까요?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인 면 그리고 부정적으로 나올 때 항상 이제 두 가지 이슈죠. 그렇죠. 하고 네, 테러 자금 지원 네. 이 두 가지 이슈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내세워서 아직은 공식 화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지난 4월에도 이제 이 7월에 이 규제안이 발표될 거라는 얘기를 이제 발표했던 게 지난 4월에 있었던 그렇죠. G20 회의죠. 네. 근데 그때 4월 1일 날 했던 회의의 내용들을 보면 좀 총 10개 정도의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중에 9개가 모두 규제 자체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내용들을 어떤 수단을 가지고 만들 것이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만 좀 다른 내용이었고요. 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은 국가 주도하에 도입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세계는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의 종말을 인지해야 한다. 규제는 불가피하다. 네 번째, 금지가 아닌 규제가 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규제는 네. 기술 혁신을 막아서는 안 되고 암호화폐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하다. 네. 이제 규제안이 7월 말에 공개될 것이고 암호화폐 연루 범죄 예방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실시될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 추적 및 개인 확인 기능들이 있어야 된다. 네. 유럽연합과 G20 외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절차를 이제 누군가는 좀 리드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국가들의 정부 규제에 대한 내용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개 항목 중에 9개가 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결국은 이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작성은 또 누가 한다. 예를 들어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 그다음에 OECD,
그다음에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이 작성하는 담당자까지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연기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그 G20이라는 게 원래 국제 공조를 위한 기구잖아요. 그럼요. 네, 글로벌 경제 사안들에 대해서 국제 공조를 하겠다고 만든 기구인데 지금 말씀드렸던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것, 그 규제안을 만드는 것이 문제 있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연기된 것인가. 근데 이 부분은 좀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이 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두 번째 항목이죠. 세계는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의 종말을 인지해야 된다. 이 내용과 관련돼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암호화폐가 과연 기존의 전통적 금융 체제에 있는 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그건 안 될 것이다. 대안적인 기능은 있지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결국 이 부분은 이제 자본주의는 화폐하고 가격 이 두 가지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가격이라는 부분이 결국은 어떤 상품이나 개인의 기호 또는 시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아주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매긴다는 거죠. 그 가치를.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도 쉬워지고 사람들 간의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쉬워지는 장점은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와 관련돼서 얼마 전에 이제 출간된 책 중에 데이터 자본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터 자본주의. 네, 빅터 마이어 센베르거라는 사람이 이제 공조한 책인데 여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다양하고 풍부한 데이터로 가격을 대체할 때 시장을 개선할 수는 있지만 화폐와 가격의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는 더 이상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 예, 굉장히 좀 충격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죠. 네. 사실 근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 이런 시대가 진짜 오긴 올까? 전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뭐 더 긴 얘기를 드리긴 어렵겠지만 네. 일단 이 부분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기존의 시장의 화폐와 가격 중심에 이루어졌던 체제가 이 데이터 중심으로 지금 나와 있는 1000종, 2000종, 3000종이 돼가는 이 암호화폐들이 저마다의 기능과 저마다의 데이터들을 생산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이 빅데이터들이 네. 시장에 필요한 어떤 순기능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가격, 지금의 어떤 지불수단이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체제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구조들이 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잠깐 정리를 해보면 네. 지금 이제 또 규제안이 7월이 아니라 9월로 연기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 연기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지원에 대한 방지를 막기 위한 이런 대안이죠. 그런 네. 규제를 만드는 것 때문이 아니라 뭔가 크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오는 것에 대한 대비, 그것에 대한 규제안, 그걸 감안한 규제안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G20이 지난 4월에 연기됐던 공동 규제 방안이 7월 그리고 이제 10월로까지 연기됐는데 몇몇 전문가들은 사실 회원국들의 이견이 많아서 10월도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슈 살펴봤는데 한 줄 평 어떻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네, 한 줄 평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글로벌 규제안은 데이터 중심의 신자본주의에 대한 준비 때문일 것 같다. 대비책이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렇게 G20 결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저희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SEC가 증권거래위원회죠. 이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를 연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아요. 그렇죠. 어디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2주 전까지만 해도 뭐 언론도 그렇고 관련된 전문 블로거들도 그렇고 이거 무조건 된다. 무조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된다. 있었습니다. 네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얘기가 뭐 올 초부터 있었던 얘기고. 그럼요. 근데 이제 이거를 그러면 뭐 어떤 이유로 연기됐는지를 여기서 뭐 점쳐볼 수는 없겠지만 이제 왜 그럼 긍정적으로 이 ETF 승인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냐 하면 네. 일단 첫 번째는 이 ETF 승인 요청이 거절됐던 게 지난 3월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 네, 작년 3월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였고요. 네. 지금은 오늘 오전 중 기준으로 하면 $8,000니까 한 8배 올랐죠. 이 시장 이제 마켓캡으로 보면 지금 현재 오전 기준으로 한 150조 원 정도 됩니다. 150조 원이 약간 이번 주에 핫 키워드 같은 느낌인데요. 그러네요. 네. 아까 그 배도 그렇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그 거래 규모나 이제 시장 가치에 대한 부분도 SEC에서 무시하지 못할 규모라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프로그램에서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 네. 예, 이런 것, 이제 커스터디 서비스를 주요 금융기관에서 시작을 했다는 거죠. 네. 이 커스터디 서비스는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기관 투자자나 고액 순자산 보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자산 저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례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왔었는데 코인베이스에서 실제로 대형 펀드에서 헤지 펀드에서 네. 200억 불 상당의 수탁 서비스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만 봐도 아 이제 ETF는 가겠구나, ETF는 승인이 떨어지겠구나라는 예상을 또 했었죠. 네.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런 이제 위원회나 이런 절차들이 없지만 PAC라고 미국에서는 일반적인 기구죠. 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치활동위원회 정도 될 텐데 이제 이 기구들은 이제 미국에서 이익단체들이 이제 PAC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이해에 맞는 정책을 만들게끔 하는 어떤 일종의 정치 커뮤니케이션 통로죠.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코인베이스에서 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연기된 거는 다른 이유는 아니고 좀 전에 말씀드린 G20의 규제안이 발표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것과 좀 물려서 가야 되는 상황인 건가 이런 추측을 하게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사실 이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비트코인 ETF 승인이 이렇게 연기가 되면서 사실 현재까지 암호화폐 관련 ETF가 지금 단 한 건도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은 사실 점점 더 그렇죠. 높아지고 있는 네네. 그런 상황이에요. 저 이렇게 네. 관련된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한번 해보면 네. 뭐 증권사 인수, 그다음에 증권사 그 라이센스에 대한 승인, 그다음에 은행 면허 승인, 그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뭐 커스터디 서비스나 그렇죠. 정치활동위원회, 지금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서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주요 키워드들을 보면 승인은 뭐 떨어지지 않겠나. 떨어지지 않겠나. 네,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EC 성명에 따르면 9월 21일로 지금 연기를 했는데 저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평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규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어떤 독자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안을 만드는 것만 가지고 하지 말고 네. 미국의 어떤 지금 과정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희 마지막 이슈 살펴볼게요. 자, KT가 뭐 혁신적인 블록체인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뭐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 짧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먼저 주요 내용을 잠깐 말씀드려보면 네. 이 네트워크 블록체인이 전국에 위치한 그러니까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해서 노드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성능과 신뢰를 확보하겠다. 이게 이제 그 지금 배포된 보도자료의 중심 내용입니다. 네. 일단 이제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이제 처음 드는 생각은 네. 이게 어떤 기대와 비전으로 이 사업 내용이 발족이 된 건지 또 실증센터라고 해서 지금 이제 서울에 그 연구센터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5대 플랫폼 사업 영역. 그러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나온 영역이죠. 네, 미디어, 그렇죠. 에너지, 금융, 재난안전, 기업 공공 이런 분야에서 주로 사용될 것이고 이제 아이템별로 아주 상세하게 자료가 나오진 않았는데 핵심 내용은 결국 인증인 것 같아요. 그렇죠.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체인 인증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겠다. 현재 그 중에 하나 예를 든 게 이제 이런 거죠. 가정에서 쓰고 있는 여러 가지 IoT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카메라도 있을 테고, 냉장고나 이런 가전 제품도 있을 테고. 네. 근데 이런 제품들이 사실 집안에까지, 그러니까 집안에 들어오는 공유기까지 도달하기에는 이 해커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 대신 이제 그 기기를 인증하고 사용하는 데에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투자 대비 얻는 게 별로 없어서 못 들어가는 거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서비스라고 하면 네트워크 블록체인이라는 게 결국은 집에 들어와서 집에 IP 기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 체계에 네.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증을 하게끔 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게 발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네트워크 보안 결국은 이제 나눠보면 개인 계정 보안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가지고 하는 보안이 하나 있고 네. 기기 보안이 또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뭔가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기존의 생태계를 바꾸는 에코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다기보다는 네. 기존에 있는 인증 체계에 뭔가 하나 더 추가되는 느낌? 예, 이런
느낌이 이제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 종합적으로 좀 결론을 제가 한번 내본다 그러면 네. 결국은 이렇게만 보면 프라이빗 블록체인이거든요. 예, 프라이빗 체인입니다. 이게 굳이 왜 퍼블릭하게 또는 그 발표 자료에도 있는 것처럼 지역 화폐까지 지금 이 플랫폼에서 만든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제 지역 화폐까지 만들고 퍼블릭하게 간다. 네. 그리고 지금 퍼포먼스를 뭐 올해 1만 TPS, 내년에 10만 TPS인데 이미 이오스처럼 목표치로 50만 TPS를 두고 있는 코인들도 나와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체인들을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철학에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저희 마무리하면서 한 줄 평 어떻게 줄 수 있을까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상의 에코시스템에 대한 이해, 이 이해를 기반으로 한 설계.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블록체인 이슈업 두리안 블록체인 센터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 이슈들 집중 진단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유망한 국내외 블록체인 기업을 모시고 얘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블록체인 픽 시간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보다 효율적인 인터넷 만들기라는 슬로건을 모토로 이 블록체인 업계 출사표를 던진 기업, 바로 노야 네트워크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저희 오늘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주인공은요, 바로 노야 네트워크의 도마스 포빌라우스카스 공동 설립자 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Hi, Thomas. Welcome to the show. Hello. Hello. So before we begin, would you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to our viewers? So I'm the co-founder and CEO of Noya Networks, and Noya stands for Network of Internet Acceleration. It's a decentralized content delivery network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Okay, so you briefly talked about the Noya network. So Yeah. what kind of project is it? It's a CDN. So CDN? yeah, CDN based on blockchain technology. So for viewers to understand what is a CDN, a content delivery network, I would first start to explain it by explaining what is Sure. a content delivery network and how it works, and then I will move on to Okay. Noya, and it will be much easier. Okay. So CDN is a technology which takes a content stored on one server and distributes it through multiple different servers around the world, just to make the distance between the user and the source of the content shorter. Okay. So what does that mean? It means, for example, if someone Okay. from Korea wants to watch a video on YouTube, he doesn't have to connect to the main YouTube server in the United States. Instead, he connects to the server, the YouTube's CDN server in Korea, and the video is being uploaded directly Right. from that server. Okay, so it reduces the distance, Okay. yeah, and it makes loading times much more faster. Okay, so this is how the internet works these days, because 70% of all the internet traffic goes through CDNs. Yeah, and what Noya does, so Noya creates a native content delivery protocol Okay. On top of core blockchain protocols to enable any individual hardware device, whether it's a laptop or a personal computer, to become a place to store and deliver content. So any individual device can become a mini CDN in this case. Okay, so my question is, how does it exactly work?
Yeah, so I will start by explaining the problem we're trying to solve, and it will Okay. be much easier to understand. Sure. So the problem is that the amount of content on the internet is growing so fast that the current internet infrastructure is just not able to distribute it. Right. So Cisco predicts that the amount of content will increase like 5 times in upcoming 3 years. So the growth is exponential. Yeah, so this creates a lots of problems. Right. So what we want to do, we want to utilize unused bandwidth and storage resources from household computers like laptops and personal computers, Right. or even routers, and data centers that have spare, storage and bandwidth capacity to rent it out. So we want to utilize this capacity and employ it for content delivery. Right. So by doing this, we believe that we can create more space and to reduce the barrier, of the price and resources. So there are 3 things that Noya does. Okay. For businesses and websites. 3 things. Yeah, 3 things Okay. that Noya does. So one is Noya can reduce the price for content delivery because right now it's very expensive to use a CDN, and especially if you want to distribute, for example, 4K content. So we see that technology like 4K is not that widely adopted because it's just like the files are just too big, so it's very hard to distribute. So we believe that our solution can help here very much, and can increase, like gaming, VR or 4K content delivery by reducing the price. Right. Because we will employ much more resources. And second, we want to increase availability in certain regions where the current CDN providers don't have like strong presence. For example, emerging markets. Oh, okay. So there, the consumption of the content is growing fast, but they don't have a good infrastructure there, internet infrastructure, and they don't have a CDNs there. No. So it's very hard to distribute the content in those regions. So we see those regions as a good opportunity to create a network there. Right. of those like micro caches, as we say, micro CDNs, and to use it to distribute the content. So for a business, if business uses a CDN, so it doesn't have to change anything. No. Okay. So we created the system in a way to work with any existing CDN solution in place. So if you have a website and you Okay. use a CDN, so you just have to install a Noya SDK to your website's backend, Right. and we're gonna distribute just a part of the content we are able to distribute using our current resources. So for you as a business, you Okay. can start using Noya immediately without any risk of not delivering the content, because if Right. we won't be able to deliver the content, the request from the user will fall back directly to your current CDN provider. Okay, so we developed this software, Noya, in Right. the architecture of Noya in a way to fit into existing ecosystem, and to be usable, and like very, very user friendly to start. So this is the first use case of Noya, like the major one. I mean, The major one. The second use case is that it's the first decentralized blockchain-based CDN solution. Okay. So right now, this whole infrastructure of blockchain technology is emerging. So you see projects like Ethereum that build like a core protocol level, Right. infrastructure. Then you have like Filecoin, for example, that Filecoin or IPFS that focuses on creating a decentralized file storage. Then you have like projects like Bluezell Right. that focuses on creating a distributed database services, and so the infrastructure is emerging. And we see that the CDN is lacking there a lot. So we want to be the first movers here, and to create a CDN for decentralized applications and decentralized web hosting. So we go on top of Filecoin, Right. on top of IPFS, on top of SiaCoin, on top of every content hosting solution, decentralized content hosting solution, and we increase the efficiency of delivery and make their services more faster. Okay, so
so these two cases, one is for the businesses that already use a CDN Right. and already needs the service, and second case is for the companies that want to build, for the blockchain projects that want to build decentralized applications, like decentralized Facebook, decentralized Skype, whatever. You know, you need a CDN in order to efficiently distribute the content. I see. Well, Yeah. then what would be the core characteristic of Noya Network then? So the core characteristic would be that we are focusing on delivering a protocol, yeah, that can distribute the content, yeah, in a much more efficient way. So there are three things how we are trying to achieve this. Okay. Yeah. First is like we're building a very specific network architecture, you know, using some specific you know, design structures where we can achieve high network throughput, you know. So for a CDN to work, you need to have a huge internet throughput, yeah? Yep. You need to be able to push, you know, like lots of data, Right. you know, at a given time, yeah? Secondly, we created our own delivery protocol, which is called Content Scaling Layer, and we used protocols like Dash protocol, HLS protocol, like other protocols that helped us to create a protocol Right. that will be able to deliver the content much more faster. And the third thing is we're building a caching layer, yeah? So caching layer is a thing where you employ some like specific algorithms and machine learning to decide what content you need to cache in what locations. Okay, so for example, you have traffic coming from Korea. Yeah, Okay. you have Korean users. Yeah, and you host your website in the United States. So we predict that the traffic you know comes from Korea, and we cache you know certain parts of that content in that region. Oh, okay, that's Yeah, so these are the core characteristics, you know, of our technology, and this is what differs us from other projects. For in our network, Node only has to deploy their bandwidth, their internet. The Node just only have to. The node has to have like an internet connection Right. and free storage space. That's it. So we focus on utilizing those two things, bandwidth and storage. Well, then, what motivated you to develop Noya Network? So what motivated us? Yep. Yeah. So before starting Noya, we have another startup, which is Okay. also a pretty successful startup, and we created a like cold distribution solution. Yeah. So we dealt a lot of with distributing the voice data. Yeah. So voice streaming. You know. So we built the whole infrastructure, how to distribute the calls, you know, and how to handle the calls using your web browser. Right. Okay, so we kind of got that know-how from there, and we were also like early adopters of the blockchain technology. So we thought, you know, how we can use this like blockchain technology and the know-how we have, and to create something that can really disrupt the industry. Something that can really become a unicorn, you know. So this is how we came up with the Noya idea, and then we started to develop it starting on September 2017, and right now we have some good products already. Oh, I see. Okay. Well, okay. So let's talk about because I was wondering. So Yeah. anybody can participated in Noya Yeah. Network. So how does people get rewarded then? Yeah, so for example, yeah, Okay. you can host a node on your personal computer at Sure. home, and you will get rewarded by how much data you store on your computer, Just by that? and how much data you stream using your Oh, internet. right. Okay, so these are two criteria. Okay. How much I store? And how much you deliver. I So deliver. we have this proof of delivery protocol in place, yeah. And proof of delivery means that we use blockchain to calculate, you know, how much data you streamed, you know, Okay. and we record this on the blockchain, and this is how we calculate your reward, you know. I see. So yes, so this is how That the works. rewarding works. Because I was wondering it. So as I said in the beginning, we developed the Noya technology Okay. based on on the blockchain. Yeah. So right now, once you host a node, Okay. you
register, you know, like automatically within Right. Ethereum blockchain. Okay. And once you deliver, you know, some part of the content, you know, the reward automatically goes to you. So and that reward in Noya tokens, yeah. In so, Noya tokens. Yeah, in Noya tokens. So you will get Noya tokens for distributing the content, yeah. So. But on the other side, companies that want to use like Noya network as a CDN, Right. they have to use Noya tokens to pay for the services. So Noya token is the sole currency for all the value transactions Wow. in the network. Yeah, and it's very important part because blockchain also helps us to decentralize the system. Yeah. Without a blockchain, it will be impossible. So what I mean by saying decentralize the system, Okay. so it means that right now we want to move on towards complete decentralization at some point. So what that means? It means that our ultimate goal is to make this project like a fully community-driven project, you know, where everyone can host their own masternodes and nodes, you know, and to use this network for various purposes, you know. Okay. Either it's a content delivery or it's a VPN or whatever. But the thing is that we want to create this like ecosystem of bandwidth sharing, you know, of resources sharing, and create the best delivery protocol we can. So and the token is the only way how you can invest Right. into blockchain projects, because if it's a community-driven project, yeah, it's for an investor. It's the only way, you know, how you can get exposed to you know, to a blockchain project. Right. So you need to invest into tokens, and token value and is, I think, like directly how to say, influenced by adoption. Adoption. Yeah, adoption. So we Okay. believe that, you know, this network can be really adopted, and then yeah, the token usage can be big. So what's the roadmap of Noya Network? Because I'm pretty sure there's a reason that you're in Korea. Yeah. So the roadmap. I would say that for us, the most important thing right now is to build a network of nodes. Yeah. Right. So, and we developed a pretty decent node acquisition strategy, and I think it's worth to mention, because we found like 4 ways Okay. how we can get those nodes running our software, and this is very important because for the project like this, you need to have a network, you know, and once you have it, it already has a value, and then you can move on by monetizing it, Right. you know, by creating to selling it, you know, for various companies or, you know, as an infrastructure. Right. So first of all, we decided to release our own router. It is called Noya Edge device. Okay. Noya Edge router. So it will serve as a regular router, and for example, you would be able to download it, to buy it from our website and from other big retail websites, and you will be able to use it as a regular CDN, as a regular Wi-Fi CDN, but it will have Noya Node Client pre-installed, and it will distribute your internet, Right. you know, to Noya network without you know, affecting your user experience. So it will be running 24/7 all the time, and it will earn you some, you know, reward after every month. So probably it will cover your internet bills. So Noya Edge device. So we believe that we're gonna start, you know, whitelist for Right. Noya Edge devices very soon, and we're gonna announce it publicly. So secondly, we also think about exploring about how to develop a native application for Netgear, Linksys, and other routers. Wow. So these routers right now have a app stores. Yeah. Okay. So imagine how cool it would be if we could, you know, host an app in their app store, yeah, and everyone that has a Netgear router or Linksys router would be able to download it directly to their router, to their existing router, Right. and their router will become a Noya node instantly. Okay, so they can have like a router, you know, earning them money, Right. yeah, without any
without very, very, easily, adopting it. Yeah. So, and the first thing is NAS devices, so private cloud devices, network attached storage devices. Okay. Yeah. So we're exploring, a possibility to release a native application for Synology. Also, it's one of the most popular NAS device software. Okay. So because NAS devices also just sit at home and they can be used to distribute the content. And fourth strategy is just like every computer and every hardware device can become a Neue node. Wow. So right now, one of the biggest achievements I would say is that we already released the first version of our Node client, and by doing this, we also started our testnet. So by the end of next month, we're planning to have like around 6,000 to 7,000 people, Right. running those nodes daily. So I think that's a huge achievement, because if you compare it to other blockchain projects, I think the number of nodes is so big, because it's very easy to do that. You don't need to have like a supercomputer or like some very specific hardware to do that. You just need a simple laptop and a good internet connection, and that's it. You can join the network. Sounds good. So for the last, if you want to Yeah. leave short comments to our Korean viewers, please Yeah, do so we see Korea as a very important market in terms Sure. of blockchain applications, in terms of blockchain adoption, but also you have one of the best internet infrastructures. So I would say that, as I said, our main goal is to build a network of nodes. So community, if like, it would be the best, if we can get more and more people to sign up and to run our nodes. So if it's possible, then and of course I will spend more and more time here in this region, and especially in Korea. So I guess we're gonna do some meetup here very soon, and also we're organizing a hackathon on the 14th of July. Together with Portal Networks, BlueZell, OneChain, and Icon. Can't wait. So yeah. Okay. So we'll meet you there. Okay, good to hear that. Well, this brings a closure. Thank you for coming. Okay. Thank you. Thanks. Thanks. 네, 이번 코너는 크립토인포 시간입니다. 암호화폐 차트 분석 그리고 날카로운 실전 전략까지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투자 방향에 도움 주실 오늘의 전문가 서성민 전문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크립토인포 본격적으로 시작을 좀 해볼 텐데요. 네. 저 먼저 한 주간 암호화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다음 주 과연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먼저 듣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가상화폐 시장은 좋은 흐름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 조금 제동이 걸리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었던 내용은 일단 미국의 SEC죠.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ETF의 상장 승인을 9월 달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소식이었습니다. 아까도 살펴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비트코인의 가격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950만 원을 넘어갔다가 지금 잠깐 제동이 걸린 상황인데요. 일단 가격적인 움직임과 수급적인 측면을 고려를 해보면 지금 이 가격대 900만 원대 초반대에 또 거래량이 많이 포착되는 걸로 봐서는 일단은 그 연기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신중한 결정이라는 그러한 분위기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 승인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긍정적인 시각을 투자자들 분들이 유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시장의 특징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일부 거래소들의 신규로 상장된 코인들에 대한 그런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비트의 뭐 에드코인이라든가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하루 동안 뭐 2천억이 넘어가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코인에 대해서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시장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다음 주도 좋은 흐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이번 주 말이 많았던 한 주였지만 우선 분석을 좀 해주셨고 다음 주도 나쁜 흐름은 아닐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 시총 상위 암호화폐 흐름들도 같이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 먼저 차트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요. 꾸준한 우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주 전에 700만 원대 초반에 매수 자리를 드린 이후에 꾸준한 상승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볼린저 밴드 상단을 이탈한 모습에서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900만 원대 초반에서도 지금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아주 탄탄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950만 원에서 일단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9,000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다. 상승 기조는 아직 꺾이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자, 이더리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 서버 내 과부하라든가 어떤 트랜잭션 속도의 감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가격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상승폭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50만 원대 초반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50만 원대 초반의 가격을 지켜주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볼린저 밴드 상단 부근인 55만 원대가 저항선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근을 뚫어주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리플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0원대 초반에 지지하는 모습은 보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에서 급격스런 상승을 기대하기는 힘든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과 비교를 했을 때 지난 4월에는 어떤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비트코인과 리플이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상대적으로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더 작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리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의견을 드리는 부분은 500원대 초반에 매수는 가능합니다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접근해야 될 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단기적인 흐름 자체를 큰 가격 상승을 기대하긴 힘든 시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코인인 비트코인이 꾸준한 우상향 보이고 있는 반면 이더리움, 리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는 좀 상승폭 적은 모습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 저희가 좀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저희가 한 주간 이 시장에서 좀 주목받은 혹은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겠다 하는 암호화폐까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어떤 코인 저희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코인은 일단 IOST라는 코인인데요. 일단 이 코인은 지금 이오스트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에서 혼란이 오기 때문에 IOST라고 종목명을 구별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IOS인 반면에 그러니까 EOS가 따로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혼돈이 있어서 IOST라고 따로 표기를 해놓은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일단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거래소 2개에 이미 상장이 돼 있던 코인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상장 코인의 경우에는 거래소가 다른 거래소에 있던 것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처음에 상장됐을 때 투자하시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30원대 출발을 해서 거의 100원대까지 갔던 코인이 이제 다시 원점으로 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심지어 지금은 타 거래소인 코인제스트에 비해서도 낮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자, 이런 코인들은 거래량이 급증하는 측면이 있지만 만약에 진입을 하셨을 때 고점에 물리실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진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금 경각심을 불러드리기 위해서 이런 코인들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IOST를 좀 살펴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이 주목해야 할 코인 말고 서정민 전문가가 실전 전략을 알려주고 싶은 코인은 저희 어떤 코인 같이 살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제가 여태까지 몇 번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EOS입니다. 아까 IOST와는 다 다른 EOS라는 EOS 토큰인데요. 자, EOS 토큰에 대해서 제가 EOS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이 코인의 장점으로는 일단 중국 정부에서 선정한 블록체인 기술력 부분에서 이더리움을 밀어내고 두 번째 계속해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집중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트랜잭션 속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타 코인과는 확연하게 다른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처리 속도가 아무래도 빠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2000TPS를 넘었다라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구하고 있는 바는 이것보다 훨씬 더 빠르지만 일단은 계속해서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최근까지 보여줬던 램 가격 폭등 부분도 어느 정도 진정이 된 모습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면요. 일단은 현재는 9,800원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조금 지금 진입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선까지의 조정을 기다리셨다가 9,100원대에 진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목표가는요. 1,400원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볼린저 밴드 상단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우리가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을 제가 생각하는 지지선은 7,800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7,800원대의 가격대는 아무래도 손절하시는 것보다는 추가 진입을 고려하신 부분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 1,400원 제시해드리면서 오늘의 전략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실전 전략 이오스 살펴봤는데 매수가 9,100원, 목표가 1,4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주간 특징 암호화폐로는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이죠. 이오스트까지 저희 살펴봤는데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 크립토인포 서성민 전문가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말이 많았던 한 주였죠. 암호화폐 시장. 하지만 여전히 그 방향성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저희 블록체인 인사이트, 블록체인의 모든 것을 담아드리는 시간인데요.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더 다양하고 새로운 이야기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